아는 과학쌤. 반갑습니다. 아는 과학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을 끌어올리는 증산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증산작용이라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증산작용. 우리가 식물이 뿌리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려서 잎에서 수증기 형태로 내보내죠. 그런 활동들을 우리는 증산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증산작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실험 내용이 많이 나와요. 새로운 교과서는 이 실험을 기초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알려주니까 여러분들도 이 실험 내용을 잘 보길 바랍니다. 물론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 실험 내용을 얘기하기보다도 이론적인 내용을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또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시험관을 준비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나무가지를 이렇게 꽂고 크기가 같은 또 다른 나무가지를 꽂는데 두 번째 나무가지에는 잎이 이렇게 무성하게 달려 있습니다. 이 두 시험관을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그냥 바로 실험을 하기보다는 이 위쪽에 뭘 넣어주느냐 하면은 식용유를 넣어주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식용유를. 왜냐하면 지금 이 실험에서는 잎이 증산작용을 과연 하는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실험인데, 만약에 물이 직접적으로 여기서부터 바로 이렇게 증발한다면 잎에서 증발했는지 직접적으로 바로 증발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용유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기름은 물보다 뜨고요. 위쪽에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증발하는 걸 막아줄 수 있어서 실험을 정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자, 이 시험관을 가라고 얘기하고 이 시험관을 나라고 얘기했을 때 가와 나가 다른 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맞아요. 잎의 유무입니다. 이랬을 때 이 잎의 유무에 따라서 실험 결과값이 나온다면 바로 그 결과값은 누구 때문이다? 맞아요. 바로 잎이 있음으로 해서 또는 잎이 없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실험들은 두 실험군을 두고요. 하나는 모든 상황을 똑같게 하고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그 내용만 다르게 해주는 실험 디자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잎을 많이 달고 있는 친구들은 이 잎에서 수증기를 많이 밖으로 배출을 하겠죠. 이걸 우리는 증산작용이라고 했고, 첫 번째 시험과는 거의 물이 줄어들지 않은 반면에 두 번째 시험과는 물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로 보아 식물의 어느 기관에서 잎이라는 기관에서 물을 수증기로 바꿔서 증산작용을 활발하게 한다는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볼게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비닐봉지로 밀봉을 해서 씌워놨습니다. 한참을 지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 비닐봉지 안쪽에는 물방울들이 맺혀 있어요. 물방울들이. 자, 여기서 나오는 수증기들이 이 비닐봉지에 닿아서 다시 액체인 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는 물방울이 맺힌 거죠. 이걸로도 여기에서 뭐가 나왔다? 물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볼까요? 만약에 여기 맺혀 있는 투명한 액체가 물인 걸 확인하고 싶어요. 물론 여기 아래쪽에 물이었기 때문에 거의 물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도 물을 확인하고 싶어요. 물을 확인하는 방법, 물질을 확인하는 방법 여러 개 중에 있었죠. 물 확인하는 방법 뭐 있었죠? 맞아요. 푸른색, 염화, 코발트죠. 코발트 종이를 가져가면 만약에 물이 들어있으면 무슨 색으로 변하죠? 맞아요. 레드,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추가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공부입니다. 지난번에 이산화탄소가 나왔죠. 그리고 산소가 나왔습니다. 산소 나왔을 때 산소 확인하는 방법 뭐였죠? 생각해 봅시다. 생각. 맞아요. 꺼져가는 불을 가져갔을 때 산소가 있으면 어떻게? 활활 타올랐어요. 오,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박수를 보냅니다. 이산화탄소 확인하는 방법. 반대예요. 활활 타오르는 불을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 꺼져 버린다. 이게 이산화탄소의 특징이고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어떻게 됐죠? 맞아요. 우옇게 흐려졌어요. 와우. 여러분들 세 가지 공부했습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물 확인하는 방법 뭐였습니까?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가져갔을 때 물이면 빨간색이다. 다음, 산소 확인하는 방법은 꺼져가는 물을 가져가면 다시 활활 타오른다. 다음, 이산화탄소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나 됐어요. 활활 타오르는 물을 가져가면 꺼져버린다. 그 다음에 석회수를 가져가면 이산화탄소가 있다면 뿌옇게 흐려진다. 오, 하나 가지고 공부를 아주 많이 했는데 부자 된 기분이에요. 자, 이런 실험을 통해서 증산작용에서 일어나는 걸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뭘 공부하느냐면은 바로 이 증산작용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얘는 바로 식물의 잎이 되겠습니다. 식물의 잎을 이렇게 해부를 했을 때 제일 바깥층입니다. 제일 바깥층. 이 제일 바깥층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여자친구들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손톱 같은 데 많이 바르는데 뭐였죠? 큐티클 층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아래쪽도 마찬가지 큐티클층이고 위쪽도 큐티클층이에요. 여러분들 겨울에도 초록색을 유지하는 잎, 그리고 겨울에 빨간 꽃을 피는 동맥꽃 혹시 잎을 본 적 있나요? 그 잎은 큐티클층이 매우 발달해서 광택이 반짝반짝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큐티클층이 발달되어 있으면 식물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수분 증발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보호하는 층이죠. 그 아래쪽에 보면 바로 표피라는 조직이 있어요. 여러 세포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색깔을 한번 보세요. 식물색하고는 조금 다르죠. 투명하거나 하얗거나 이런 색을 띱니다. 이 표피는 제일 세포로 되어 있는 제일 바깥 껍질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표면에 있는 껍질이란 뜻이죠. 표면에 있는 껍질.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존재하는데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 표피에는 위쪽에는 없는 이런 기공과 공변세포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공과 공변세포는 기공은 다시 한번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구멍이에요. 빈 구멍이고 바깥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타나 있는 이 부분을 공변세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기공과 공변세포를 한번 알아볼게요. 옆에 그림을 먼저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기공과 공변세포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확대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바깥 테두리에 공변세포가 있고요. 여기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구멍을 바로 기공이라고 얘기하고 이 바깥쪽에 있는 세포를 공변세포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가 무슨 기자일까요? 기체예요, 기체. 공은 구멍이란 뜻이에요, 구멍.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체가 드나드는 구멍이란 뜻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기공입니다. 그냥 외우지 마세요. 뜻이 다 있어요. 기공이라는 말은 기체가 드나드는 구멍을 기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변세포는 무슨 뜻일까요? 공변세포. 자, 공변이라는 말은 공은 기공을 뜻해요. 기공. 변은 주변을 뜻해요. 주변. 또는 변두리 할 때 변이에요. 그러면 공변세포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기공 주위에 있는, 주변에 있는 세포라는 뜻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막 외웠던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기공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공변세포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훨씬 더 개념이 오래 남고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과학은. 자, 그걸 조금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그려놓은 게 바로 여기 있는 세 번째 그림인데요. 자,
소세지 모양의 공변세포가 이렇게 있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빈 공간, 구멍을 우리는 기공이라고 얘기하고, 이 바깥에 있는 두 세포를 공변세포라고 얘기합니다. 공변세포에는 무슨 색깔이 많아요, 지금? 네, 무슨 색깔이 많아요? 무슨 색깔이? 초록색들이 많이 있죠. 다시 말하면 엽록체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엽록체가 많이 있다는 것은 뭘 활발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광합성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맞죠? 자, 기공을 확대를 한번 해봤어요. 기공은 사실 맨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배율을 수십 배 정도만 높여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세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공들이 보이죠? 기공이 여기 닫혀 있네요. 여기는 여기도 닫혀 있고요. 여기는 약간 열려 있어요. 기공이. 그리고 공변세포가 주변에 있어요. 맞죠? 여기도 약간 열려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현미경으로 또는 배율이 좋은 돋보기 정도로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둬야 될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 그림을 좀 지워서 정리를 할게요. 하나 알아둬야 될 내용은 바로 이 공변세포에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공변세포는 바깥쪽하고 안쪽의 두께가 좀 달라요. 이쪽은 많이 두꺼워요. 이쪽은 많이 두꺼워요. 그리고 바깥쪽은 얇아요. 여러분들 풍선을 이렇게 불면 여기 꼭지 아니면 똥꼬 부분은 혹시 고무가 많이 뭉쳐 있는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못 본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위쪽에는 고무가 많이 뭉쳐져 있어서 색이 진하게 되어 있고요. 이쪽 바깥쪽 부분들은 연해서 색이 투명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같은 공기를 불지만 이 가운데는 고무의 벽이 얇아요. 하지만 위쪽은 고무가 두꺼워서 같은 압력으로 공기의 압력으로 불더라도 위에는 많이 팽창을 안 하는데 이 중간은 많이 팽창을 하게 돼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보세요. 똑같은 원리로 여기에 공변세포에 물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포가 팽창을 하게 되겠죠. 어디가 약하다 그랬어요? 이 바깥이 약하다 그랬습니다. 이 바깥이 약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꾹 되면서 슉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얘도 이렇게 꾹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비해서 가운데 있는 기공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어떤 물질들이 공변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공변세포가 부풀면 기공이 커지는 거예요. 기공이 커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드나드는 기체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증산작용도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물질이 빠져버리면 안쪽으로 쪼그라들어서 기공이 거의 닫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메커니즘 작용까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될까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다시 한 번 더 이 영상을 돌려봐서 이해를 좀 높이면 좋겠어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증산작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또 오늘 선생님 그림을 많이 그리네요. 자, 나무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나무가 아니고 파마를 그린 것 같은데요. 파마를 그린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파마를 좀 더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럴 때 증산작용은 어디서 일어나요? 맞아요. 여기 있는 식물의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잎에서 처음에는 액체인 물이 존재하죠. 이 물이 바깥으로 나갈 때는 물의 형태로 나가지 않고 수증기의 무슨 일이죠? 네. 수증기의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걸 증산작용이라 그러죠. 그러다 보니 어떤 재미나는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손등에 물파스 발라봤나요? 손등에 물파스를 바르면 손등에 물파스를 바르는 순간 물파스는 액체입니다. 맞죠? 액체인 물파스가 조금 있다가 기화가 돼서 날아가 버려요. 맞죠? 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기화라고 그러는데 이 기화를 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에너지는 열이 되겠죠. 이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열이 필요한데 내 손등에 발라져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손등이죠. 그러니까 손등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시골 할머니 집에 놀러 가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마당에 물을 뿌렸어요. 그 물은 잠시 후에 조금만 기다리면 다 증발을 해버립니다. 물론 그 물의 온도에 의해서도 마당이 시원해지지만 이 마당에 뿌렸던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에너지, 열이 필요해요. 어디 있는 열을 가져가겠어요? 당연하죠. 마당에 있는 열을 가져가기 때문에 마당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자, 식물로 돌아옵시다.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증산작용을 할 때 이번에도 뭐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에너지, 열이 필요합니다. 이 열을 어디에서 가져가야 돼요? 나무나 주변에서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름에 여러분들이 숲속에 들어가면 물론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시원하기도 하지만 이런 작용에 의해서도 나무의 숲은 시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재밌죠? 그리고 미국의 한 국립공원에 가면 자이언트 메타세카이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100m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높이의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죽지 않고 100m 높이나 되는 곳까지 물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이죠? 웃기려고 했는데 별로 안 웃기네요. 무슨 일이고 이렇게 했는데 별로 안 웃었어요. 네, 미안합니다. 사과하고요. 자, 다시 나무에 파마 좀 하겠습니다. 자, 물이 이제 어떻게 이동하는지 원리를 설명할게요. 여기 있는 액체인 물이 바깥에 있는 수증기로 나가는 증산작용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때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물을 밖으로 내보냈으니까 비죠. 그러면 이 물은 누가 채워야 돼요? 그 밑에 있는 물이 채워줘야 됩니다. 여기 있는 물은 누가 채워줘? 이 밑에 있는 줄기에 있는 물이 채워줘야 되고요. 이 줄기에 있는 물은 어디에 있는 물이? 뿌리에 있는 물이 채워줘야 됩니다. 자, 뿌리에 있는 물을 다 줬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물이 들어와야 될까요? 맞아요. 바깥에 있는 땅에 있는 물이 뿌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증산작용 때문에 뿌리에서 물이 들어와서 식물의 위로 이렇게 상승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상승하는 요인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배운 증산작용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선생님하고 증산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궁금한 게 좀 많이 해소됐나요? 공부는 기분 좋게 할 때 제일 잘 됩니다. 지금까지 아는 과학쌤이었습니다. 아는 과학쌤